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 가진다 라는 뉴스가 나와서 지금 항공모함에 대해서, 특히 경항공모함에 대해서 아주 관심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신인균의 군사TV에서 경항공모함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에 대해서 심층 분석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경항공모함의 시조, 바로 영국의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항공모함의 시조입니다. 보겠습니다. 대영제국 자존심의 회복 프로젝트 CVA-01 프로젝트입니다. 영국이 사실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까지 구가했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에게 그 패권을 완전히 넘겨주었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사실은 항공모함을 몇 척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2차 대전 때 주로 프로펠러 비행기를 쓰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이 팬텀기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비행기 전투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미국도 해군용 전투기와 공군용 전투기를 따로 이렇게 계속 개발해 왔었는데, 지금도 그렇죠. F-18 해군용, F-15 공군용,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개발해 왔었는데, 팬텀기는 유일하게 해군용과 공군용을 섞어서 한 번에 그냥 미 항공기는 전부 팬텀기로 통일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팬텀기를 영국도 이제 항공모함에 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영국이 2차 대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작은 항공모함으로는 팬텀기를 운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팬텀기 같은 그런 좋은 전투기를 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CVA-01이라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서 60년대부터 계속 이제 추진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70년대까지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 CVA-01이라고 하는 이 6만 3천 톤 정도 되는 항공모함인데, 이것을 영국은 3척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총리가 노동당 총리인데, 안 돼, 돌아가, 예산 줄 생각 없어, 이렇게 이제 거절해버렸죠. 왜냐, 지금 국가 재정 상태가 말이 아닌데 무슨 항공모함이냐 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CVA-01 예산은, 그 프로젝트는 1976년도에 그냥 좌초되고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좌초되어 버렸죠. 실제로 영국은 1976년도에 IMF를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IMF를 이제 맞아버리니까 여러 분야에서 국가 예산을 축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영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말 대영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얄 항공모함을 1978년도에 퇴역시켰습니다. 바로 이제 강제 퇴역을 돼버렸는데요. 아크로얄인데, 이 아크로얄은 2차 대전 때 쓰던 그 항공모함에다가 더 개량하고 해가지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 지금 팬텀기가 얹혀져 있죠. 팬텀기까지 운용을 했던 그런 정규 항공모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캘러헨 당시 이 총리, 노동당 총리가, 야, 지금 IMF 상황인데 우리가 무슨 항공모함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퇴역을 시켜버렸습니다. 국가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영국 해군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말 이 해군력으로 수백 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 완전 해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고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해군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계속 역설을 했었습니다만은, IMF 구제금융 상황이고 또 총리가 워낙 완강하고 하니까 이제 항공모함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이 꼼수를 씁니다. 어떻게 꼼수를 쓰냐? 바로 순양함이라도 그럼 갖게 해달라. 영국 해군이 이제 순양함, 요즘은 다 구축함으로 이렇게 통칭을 하지만 그때는 한 10,000톤 넘는 건 순양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양함이라고 갖게 해달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순양함들 퇴역하고 다시 또 군함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순양함을 그냥 대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through deck cruisers 해서 데크가 즉 갑판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크루저, 즉 순양함을 이제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필요하다. 왜냐, 그때 당시에 공군이 그 해리어 전투기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영국 공군이. 왜 개발했냐면은, 그때는 이제 소련하고의 냉전 시대였으니까 소련군이 와서 영국을 폭격해가지고 영국의 공군기지가 완전 초토화되면, 그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전투기를 띄울 수 있으려고 하면은 수직이 착륙 전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국이 해리어라고 하는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해군이 그걸 보고, 저거를 우리가 탑재를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갑판만 있으면 일단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산은 그냥 순양함,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태웠더니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예산 당국에서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이게 패스가 된 겁니다. 물론 실제 건조할 때는 이거하고 다른 모양으로 건조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갑판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이런 편갑판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순양함이다.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뭐 거대한 이 한포도 갖다 붙여 놓고 이제 이런 설계도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거 해달라. 이렇게 돼서 순양함 예산을 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총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가렛 대처, 그 대처 수상으로 바뀌었어요. 대처 수상 철의 여인 아닙니까? 그 노조 때문에 우리 영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해서 노조들 뭐 그냥 뭐 다 때려잡아 버리고 그런 대처 수상이 됐는데, 대처 수상이 그래도 우리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해군의 설득을 듣고 그 설계도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용인해 줬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인빈시블입니다. 영국의 경항공모함이었고 세계 최초의 경항공모함이었습니다. 크기는 우리 독도함이 199m인데 독도함보다 11m 깁니다. 길이가 210m. 그리고 만재 배수량이 우리 독도함이 18,500톤인데 이게 22,000톤이니까 한 3,500톤 정도 우리 독도함보다 좀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독도함보다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대 속도는 우리 독도함은 23노트인데 이건 28노트. 그리고 무장은 독도함에도 있는 그 골키퍼 시스템, 그 30mm 기관포죠. 그 골키퍼 시스템을 3개를 하게 됩니다. 함수 쪽에도 그리고 한미 쪽에도 이렇게, 함교에도 이렇게, 여기다가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놓습니다. 양사방에서 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모함이니까 전투기를 얼마나 탑재할 수 있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해리어라고 하는 전투기는 아주 덩치가 작아요. 그래서 해리어 전투기 무려 18대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어 전투기뿐만 아니고 이제 그 대잠 헬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기 경보 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킹이라고 하는 영국제 헬기가 있는데 아주 큰 헬기입니다. 이걸 이제 대잠 초계용, 그리고 조기 경보용 이런 걸로 쓰는데, 그 시킹 헬기 4대, 그리고 해리어 전투기 18대를 얹을 수 있는 경항공모함인 인빈시블을 만듭니다. 그걸 이제 대처 수상이 허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영국은 1980년도에 드디어 항공모함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아크로얄이 퇴役한 지 2년 만에, 아크로얄은 정규 항공모함이었고, 그 정규 항공모함이 퇴役한 지 2년 만에 경항공모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항공모함 얻는 것보다 나았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1982년도에 포클랜드 전쟁이 발생을 했죠. 거기에서 이제 대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포클랜드 전쟁이 왜 발생을 했냐? 아까 이제 1978년도에 이 아크로얄을 퇴役했지 않습니까? 예, 퇴役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자기네들 코앞에 있는 포클랜드 섬에 이게 왜 영국 거냐? 이거 우리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항공모함을 퇴역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공격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마침 1980년도에 이 경항공모함인 인빈시블을 만들었는데, 아르헨티나는 이 인빈시블의 능력을 너무 이제 아주 과소평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인빈시블이 그 포클랜드 전쟁에서 대활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인빈시블의 활약보다는 아르헨티나의 항공모함이 밖으로 출격할 수 없게끔 만든 그 핵 잠수함들의 위력이 나는 더 중요했다고 봐요. 자, 그렇게 해서 인빈시블이 등장하고 전 세계에서 포클랜드 전쟁에서 대활약을 하는 이것 때문에 거의 뭐 경항공모함의 신드롬을 일으켜버립니다. 자, 취역관계 치른 실전 대비입니다. 포클랜드 전쟁이죠. 여기에서 그 영국군은 대처 수상이 우리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전쟁한다 해가지고 미국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프랑스를 압박해서 당시 이제 그 아르헨티나군이 프랑스제 전투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 슈페르 에땅다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좀 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투를 치르러 갑니다. 이 인빈시블 가죠. 그리고 허미스라고 하는 또 저 작은 항공모함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2차 대전 때부터 쓰던 걸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포클랜드 전쟁 마치고 인도에게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 두 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거기다가 해리어 전투기를 가득 얹어서 갑니다.
그리고 유조선, 컨테이너선에다가 또 컨테이너 양쪽에 컨테이너를 쌓아놓고 그 속에다가 또 해리어 전투기를 또 싣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르헨티나 정보당국을 속이고 해리어 전투기를 잔뜩 가지고 포클랜드 전쟁을 하러 거의 뭐 대서양을 관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포클랜드 전쟁에서 격추교환비, 즉 아르헨티나군 전투기 23대를 격추를 시킬 때 해리어 전투기는 하나도 격추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해리어 전투기가 우수해서가 아니고 아르헨티나가 항공모함을 출격 못 시키다 보니까 이 본토에서부터 포클랜드 섬까지 날아가서 전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연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도 많이 못 가져가고 결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미국이 이 영국을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사이드와인더 그러니까 AIM-9L 버전이라고 하는 그 최신형 사이드와인더를 지급을 해줬어요. 이 최신형 사이드와인더는 정면에서도 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그때까지 그 이전의 사이드와인더는 뒤에서 꼬리를 잡아야 뒤에서 꼬리에서 나오는 어떤 그 화염 이런 것들을 열을 추적해서 격추를 시키는데 이 최신형 사이드와인더 당시 최신형 사이드와인더 이 L 버전은 정면에서도 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군 전투기들이 막 날아오면 이 해리어 전투기의 영국제 해리어 전투기의 꼬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해리어 전투기들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오면 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인빈시블의 능력이었다기보다는 그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능력, 그리고 그 해리어 전투기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빈시블은 이제 거기까지 데리고 가준 거, 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어쨌든 공중전에서 완전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게 되고 공중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게 되니까 당연히 제공권 가지게 되고 육상에서 아르헨티나군을 그냥 뭐 영국군들이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죠.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환호하게 되죠. 야, 경항공모함 최고구나.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저런 항공모함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 경항공모함도 저렇게 전쟁을 이겨버릴 수가 있네. 야, 경항공모함 우리도 가지자 해가지고 경항공모함 신드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경항공모함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이태리 같은 경우에 주세페 가리발디 바로 13,850톤입니다. 우리 독도 한번 작아요. 이런 경항공모함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프린시페 드 아스투리아스라는 경항공모함을 가집니다. 이거 16,700톤. 그러니까 인비시블하고 크기가 아주 뭐 근사하게 비슷하죠. 그리고 이 프린시페 드 아스투리아스를 만든 바잔 조선소에서 팔았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알기 쉬운 무기배까지 해드렸죠. 차크리 나루에베 태국입니다. 이 프린시페 드 아스투리아스의 축소판이죠. 이렇게 해서 그 전 세계에서 이태리, 스페인, 태국 이런 나라들이 경항공모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항공모함을 가지게 되었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해리어라고 하는 수직이 착륙 전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해리어 전투기를 가지고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보고 환호를 했는데 실제 해리어 전투기를 운용해 보니까 이게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어떻게 형편없냐? 포클랜드 전쟁에서 해리어 전투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이드와인더 최신 버전을 가지고 정면에서 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지 해리어 전투기 자체가 우수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이 해리어 전투기는 말이죠. 너무 덩치가 작고 또 수직이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탑재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쓰고 있는 슈퍼호넷, F-18 슈퍼호넷 같은 경우는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 사출기로 쏴주죠. 사출기로 쏴주는데 그걸 이제 캐터바 방식으로 하거든요. 사출기를 캐터필러라고 하기 때문에 캐터바 방식의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리어는 수직이 착륙, 그리고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이제 스터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거리 이륙을 하든 수직 이륙을 하든 어쨌든 간에 덩치, 무게가 가벼워야 단거리에서 이륙할 수 있고 더 가벼워야 수직으로 이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장을 얼마 탑재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제공호만 해도 F5, 우리 공군에서 제일 덩치 작은 F5만 해도 500파운드 폭탄 4발에서 6발은 최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500파운드 폭탄 2발, 그리고 뭐 사이드와인더 2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좀 무장을 좀 많이 달면 전투 행동 반경이 불과 160km밖에 안 되고 최대로 풀 무장을 하지 않고 완전 기본형만 무장을 하고
그 보조 연료통을 많이 달았을 경우에 전투 행동 반경이 550km. 그러니까 이것은 전투기로 쓰기에도 또는 그 공격기로 쓰기에도 너무나 왜소한 그런 전투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야, 이거 방공용으로 말고 쓸 데가 없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태리, 스페인 전부 다 여기에 대한 한계에 좌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경항공모함의 원조 아닙니까? 인빈시블. 그리고 2번 함이 일러스트리아스, 3번 함은 아크로얄. 이렇게 해서 세 척의 경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써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걸 또 조기 퇴역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은 정규 항공모함을 다시 짓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었던 게 지금 현재 이제 만들어서 시험 운항을 하고 있죠. 바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입니다. 73,000톤짜리죠. 자, 그래서 조선소에서 이제 73,000톤짜리 퀸 엘리자베스를 짓고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덩치 크기를 우리가 한눈에 알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퀸 엘리자베스 73,000톤이죠. 여기가 이제 22,000톤짜리 일러스트리어스. 그러니까 덩치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정말 경항공모함의 원조였지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 인빈시빌급 경항공모함들을 조기 퇴역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갔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은 영국 따라 했는데 정작 경항공모함을 쓰고 그 경항공모함 가지고 전쟁을 이겼던 영국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탈경항모를 선언을 해버리고 중형항모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는 경항모 시대인데 영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항모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7만 톤짜리 정규 항모로 간다. 호주는 이제 스페인의 후안카를로스라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스투리아스 항공모함의 후속형이에요.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그 후안카를로스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캔버라급이라고 만드는데 캔버라급에 애초에 호주의 생각은 F-35B를 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F-35B의 덩치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캔버라급에는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모 포기다 라고 이야기를 선언을 하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주세페 가리발디 항공모함을 또 퇴역시키고 까보르라고 하는 또 27,000톤 정도 되는 그 신형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또 만들고 보니까 이 F-35B가 또 너무 큽니다. 역시 이것도 운영에 제한이 있네. 안 되겠네.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후안카를로스를 만들었죠. 그런데 자기네들 후안카를로스를 사가가지고 F-35B 탑재를 포기한 호주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F-35B를 지금 사야 되는데 살까 말까? 야, 이거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리어가 있을 때는 경항공모함이 됐는데 또 해리어로 상대할 수 있는 적전투기의 수준 때문에 해리어도 유용했는데 지금은 적전투기도 강해졌고 해리어 같은 작은 덩치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35B를 만들었는데 이 F-35B 덩치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경항공모함으로는 뭔가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경항공모함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해군도 경항공모함을 만들고 여기다가 F-35B를 탑재를 한다는데 이것의 전략적 효용성 이런 것들은 제가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심층 분석 따로 해가지고 과연 우리의 항공모함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제가 항공모함 그 연구자 있지 않습니까? 그 해군 영역 발주 연구자 있는데 항공모함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서 이런 항공모함이 됐냐, 그리고 F-35B, F-35C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에 검토하고 제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는 그런 안을 해군에 제시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해군은 그것을 뒤집어서 왜 이런 안으로 왔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심층 분석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